안녕하세요.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 B-5팀 비긴 어게인 팀 결과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윤정빈입니다. 목차는 소개, 프로젝트 정의, 기업 현장 실습 내용, 더 나은 소파를 위한 디자인, 자체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비긴 어게인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다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저희의 다짐이 담겨있는 팀명입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는 팀장 윤정빈은 촬영과 의견 보고 팀 내 간식을 담당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팀원 민수와는 서기, 일지 및 다이어리 기록, 팀 내 에너지 담당을 맡고 있는 비긴 어게인 팀입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는 팀입니다. 시스 디자인은 더 나은 일상의 공간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디자인 가구를 좀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며 디자인하고 더 나은 소재를 꼭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가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저희의 실습 목표는 가구의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구성과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모든 것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업무에 임하며 기업의 슬로건을 잊지 않으며 실무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마케팅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은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수압의 구성 요소로는 S의 강점, W의 약점, O의 기회, T의 위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경쟁사와 비교하고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방어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경쟁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경쟁사의 실현 가능한 전략을 토대로 미래의 시장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수압 분석에 의한 전략 수립 5단계로는 기회 요인 및 위협 요인 파악, 자사의 장점 및 약점 파악, 수압 메일 릴렉스를 작성, 수압 분석에 근거한 전략 수립, 동태적 마케팅 계획 및 전략 수립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SPT 분석입니다. SPT 분석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설정, 포지셔닝하는 절차와 사고방식입니다. 고객별로 세분화하여 그들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지향형 마케팅입니다. SPT 전략 수립 과정으로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발전시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여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표적 시장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기업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후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를 통해 경쟁사의 상품,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디자인 마케팅 전략은 기업 내부의 아이덴티티와 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큰 의미의 디자인 활동 계획입니다. 시장 환경, 소비자 행동, 트렌드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는 시장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감성적인 시야로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디자인과 비즈니스 전략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기업이 상품을 개발할 때 시장과 경쟁 상황에서 유리한 곳에 위치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포지셔닝 절차로는 소비자 분석, 경쟁자 확인, 경쟁 제품의 포지션 분석,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 포지셔닝 확인과 재포지셔닝의 절차를 가집니다. 포지셔닝 맵은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차원수를 결정하고 차원의 이름을 결정하며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성적인 포지션이 결정됩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종의 토의 형식으로 일정한 프로젝트나 문제에 관해 콘셉트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생각해 창의성을 독려하고자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가장 큰 진행 규칙으로는 질보다 양으로 틀리거나 황당한 아이디어와 생각도 망설임 없이 제시해야 하며 자유로운 발언을 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으며 어떤 아이디어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자는 되도록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한계점은 소수의 몇 사람이 발언권의 기회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디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 장소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 기법으로는 카드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카드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 라이팅 용지를 옆 사람에게 건네주어 차례대로 기입하면서 집단 발상이 가능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업체에 가서 현장 실습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고객 리뷰 정리를 통해 빅데이터를 마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작성된 시스 디자인 가구의 리뷰를 정리해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마케팅 전략에 참고합니다. 2주차는 채널톡 3차 업데이트를 위한 기초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1주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 오늘의 집, 신세계몰 등에 판매되고 있는 시스 디자인 제품들의 리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웹사이트 노션을 통해서 본인 업무받은 것을 확인한 후 정해주신 소파와 탁자 등 각 쇼핑몰에서 리뷰를 찾아 노션에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도움될 만한 핵심적인 글을 짧게 정리한 마케팅 메시지도 제작하였습니다. 시스 디자인 판교점의 회사에는 1층과 4층에 쇼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쇼룸을 견학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소파에 앉아보며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과장님과 대리님과 함께 소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체험해보며 가장 좋았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2주차 실습 내용으로는 채널톡 3차 업데이트를 위한 기초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채널톡은 고객 상담, 마케팅, 팀 메신저가 결합된 올인원 비즈니스 메신저로 시스 디자인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널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운영시간 외에 문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시스 디자인사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고객들의 니즈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채널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직 프로그램인 알마인드를 통해서 채널톡에 나누어진 기초 자료를 알마인드를 통해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소파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시스 디자인의 마케팅 전략은 디자인으로 더 나은 일상의 공간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가지며 더 나은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또 최대한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해 다양한 곳에서 접근이 가능케 합니다. 시스 디자인에 직접 앉아본 후기로 가장 좋았던 시스 디자인의 소파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네오 패브릭 소파 3.5인 소파입니다. 색상은 포레스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으며 구성은 등 쿠션 2개, 보조 쿠션 2개, 좌석은 일체형, 등 쿠션은 분리형으로 구성되며 크기는 총 길이 240cm이고 좌석 높이는 39cm, 좌석 깊이는 54cm로 20-30평 형대의 아파트에 모두 적합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네오 패브릭 3.5인 소파의 마감재는 패브릭으로 세탁이 가능한 풀커버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공간에 리듬감을 주는 언밸런스 팔걸이 디자인으로 스펀지가 내장돼 있어 딱딱한 기존의 소파와는 다르게 쿠션의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엘라스틱 에어폼, 고탄력 스펀지, 엘라스틱 벨트, S스프링, 건조목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어 높은 탄성력과 보건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편안하며 오랜 시간 변함없는 착석감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맥슨 이태리 천연 면피 가죽 4인 소파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머드핑크 두 가지 색으로 구성되며 구성은 좌방석은 일체형, 등받이는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좌석 높이는 42cm,
자석 깊이는 55cm이며 마감재는 이태리 천연 면피 가죽과 P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슨 이태리 천연 면피 가죽 4인 소파의 디자인 특징은 등쿠션에서 에어홀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빠지며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공간의 개방감을 위해 등받이는 낮게 구성하며 3웨이 30cm의 넓은 팔걸이 등의 디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장 재료는 멀티 레이어드 구조로 건조목 프레임, S스프링, 본넬 스프링, 고탄력 폼, 오리털 폴리백으로 구성되어 체중을 분산시켜 안정적이고 풍성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리뷰 작성 찾기와 지적 후기를 통해 저희가 시스 디자인 직원이 되어서 새로운 가구 디자인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2020 트렌드 중에 하나인 개인화 사회에서 공동체화가 중요한 요즘 따로 또 가치라는 키워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로 또 가치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는 모듈 형식의 가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인용에서 다인용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컬러 믹스 매치를 가능케 하고 팔과 다리에 닿는 부분은 천연 가죽으로 구성해 부드러운 가구 재질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체 평가입니다. 먼저 우수한 점과 좋았던 점입니다. 우수한 점은 낯선 기업에서 팀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실습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주제를 선정하여 실습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스터디 주제를 설정하고 차별성을 주며 더 나아가 디자인 전략을 제안한 것이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점은 디자인을 넘은 심화 스터디를 통해서 단순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까지 배우며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고 사회에서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파에 앉아보며 시스 디자인이 추구하는 더 나은 일상에 대해서 몸소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부족한 점은 가구의 리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리뷰를 찾기 위한 검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마무리할 때쯤에 요령이 생겨 더 많은 리뷰를 정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직접 디자인을 해보며 기획안을 제출하는 일을 해보았다고 들었는데 마케팅 일만 배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현재 시스 디자인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소파에 대해 같이 디자인해보고 기획안을 만들어봤다면 조금 더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총평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기대가 된 만큼 걱정도 많았던 현장 실습이었는데 팀원 간의 불화 없이 오히려 너무나 즐겁게 실습을 다녀오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미팅을 통해 스터디 주제를 정하고 무언가를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는 점이 뿌듯했고 결과물이 자랑스럽습니다. 실습을 나간 시스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후에 입사할 기업에 대한 선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스 디자인에서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마케팅적 부분을 배워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른 학우들과는 다른 우리만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웠기에 이 또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강점을 살리며 디자인 및 설계에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값진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현장 실습 일지를 곁에 두고 열어보며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고 보완 및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B-5팀 비긴 어게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